야, 그 집도 대단한 집이에요 보면. 아니, 교수님. 그 20억이 누구 돈이에요? 그 22억. 다단계. 그 다단계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변호를 위해 쓰는 거고 그 돈을 네. 먹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정관 예우를 받았으면 160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잘못한 게 아니라 아예 떳떳하게 굉장히 양심적으로 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22억을 받았든 160억을 받았든 그 돈이 누구 돈이냐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가 아닌 것처럼 가서 몸을 만들겠다. 어떤 태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자기가 유죄가 무죄로 바뀔 거라는 희망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전체 파기는 희망을 안 하는데 부분 파기, 어떤 아하. 일정한 부분에서 파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죄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윤리의식 같은 거 전혀 없는 거죠. 아니 박은정 검사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야, 그 집도 대단한 집이에요 보면. 아니 교수님 근데 아니, 미안합니다. 그 남편 있잖아요. 네. 이분인가? 이 사람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와가지고 검사 그만둔 다음에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옛날에 그거 했다는 거 아니야.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단계 사기. 피해자를 돕고 싶다. 막 정의의 사소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영상으로 남아있거든. 예. 실제로 한 일은 바로 뭐예요. 다단계 사기친 놈들 뭐 했어요. 변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2억을 받았다는 거야. 법조인들도 다 정관 예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2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22억이라는 건 저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말했다는 그 2억은 세금이래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니들이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럼 걔네들이 이 사람한테 맡겼을까? 뻔한 거거든. 수사를 자기들이 다 했거든. 그럼 기소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러니까 20억을 주는 거지. 예. 이게 걔네들한테 비해 그 관행에 비해서도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와. 근데 이 돈을 갖다가 받고 그다음 뭐라 하냐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왜 없습니까? 그건 피해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거였죠. 그거는 누가 했더니 양문석이 얘기를 했죠. 예, 예. 양문석은 자기가 피해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소상공인 대출. 그렇죠. 대출 받은 소상공인들은 함부로 안 해주거든요. 어떤 분이 올린 글 보니까 5천만 원 대출 받는데도 온갖 서류부터 온갖 아이고. 다 해갔다라고. 그래도 뭐 저는 10원도 그래야 못 겨우 받아요. 받는다라는 겁니다. 10원도 못 받아요. 11억을 받았다. 이건 이제 그런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20억이 누구 돈이에요? 그 22억. 다단계 피해자들 돈이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1조 원대 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단계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변호를 위해 쓰는 거고 그 돈을 네. 먹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분이 그뿐 아니라 뭐 그 코인부터 온갖 것들 그 사기 있잖아요. 코인 예. 사기부터 이것도 다 또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했거든 그 부분에. 심지어는 수사 지휘한 사건도 있어요. 수사 지휘를 했던 그 사건 예. 피의자들 그 범인들의 뭘 받은 겁니까? 그 의뢰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자기한테 그걸 의뢰를 했겠어? 뻔한 거지. 네가 수사했잖아. 네가 잘 알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편 들어준 것도 네가 제일 잘 알 거야. 그래서 그 거액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단계 피해자들 뭐 너 너무나 안타깝고 그 사람들에서 싸우겠다라고 하고 그 돈을 받아먹는다나. 쉽게 말하면 뭐 코인 사기라든지 다단계 사기라든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돈 결국은 그 변호사비라는 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뜯어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예. 박은정 전 검사가 남편도 전 검사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비례순번 1번인데 배우자도 그렇고 교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서울대법대 교수를 한 조국 대표는 모르는 겁니까? 이른바 자기의 저서 DK 눈물을 쓰는데 다단계 사기 피해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은 못 보고 DK 눈물만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 말 따로 생활 따로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는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 입으로 하는 것과 자기들 실제로 사는 것이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연동이 안 돼 있고 그게 걸리게 되면은 쟤들이 나를 갖다가 음해한 거고 나를 탄압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쟤들을 개혁해야 할 문제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그 586 세대라는 사람들이 한때는 뭐 민주를 외쳤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새 우리 사회의 주주가 돼가지고 기득권층이 되고 심지어는 거기서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그 자기들이 누려왔던 거 그걸 갖다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하는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이 보면 그 과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 그리고
박은정 검사는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160억? 예. 정관 예우를 받았으면 160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당당하게 적게 받았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네. 들어보면 일단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잘못한 게 아니라 아예 떳떳하게 굉장히 양심적으로 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120 뭡니까? 22억을 받았든 160억을 받았든 그 돈이 누구 돈이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수님 이 상황에서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국 대표가 무슨 깜빵 가는 것을 즐기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범죄 행위가 아닌 것처럼 가서 몸을 만들겠다. 보디빌딩을 하겠다. 스쿼팅을 하겠다. 플러팅을 하겠다. 어떤 태도로 봐야 될까요? 원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깜빵 가는 게 무슨 몸 만들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헬스클럽인가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2년 동안 2년 동안 좀 어디 좀 다녀와야 되는데 예. 그 시간을 또한 유의미하게 보내겠다. 몸을 만들면서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덧붙인 얘기가 뭡니까? 혹시 부품 파기환송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자기가 유죄가 무죄로 바뀔 거라는 희망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전체 파기는 희망을 안 하는데 부분 파기 어떤 아하. 일정한 부분에서 파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내려본단 말이죠. 다시. 네. 그럼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 이게 다시 아하. 대가까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럼 그 동안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 계속 할 수 있다. 아. 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희망을 좀 표명한 것 같고 이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도대체 그 윤리의식 같은 거 전혀 없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내가 반성하겠다, 내 삶을 돌아보겠다, 그다음에 내가 공동체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내가 공동체에 가한 그 피해를 갖다 어떻게 배상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라는 제도가 바로 그 제도 아니에요? 형벌제도라는 게 네. 그게 아니라 가지고 몸을 만들겠다 네. 이런 걸 보면 야 대단하다 참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교수님 그러면은 일단은 사실상 조국 대표를 추인해줬고 이렇게 선거전에 나서서 이른바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들을 지원해준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선거 후에 문재인, 이재명 또는 조국 상호 간에 이게 뭐 갈등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예. 저는 일단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뭐 지금은 압승을 할 걸로 지금 예상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얘기가 바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 지난번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조국 예. 사태 이후에 그래서 그 약체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지나갔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기 이미 저쪽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조국 얘들 이미 심판 받았어. 생각해봐. 이재명은 지금 기소됐잖아요. 아. 그다음에 조국도 뭡니까? 2심에서 실형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됐어 이 정도면. 그다음 가족들 다 당했잖아. 아, 됐어 그 정도면 심판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새로운 건 뭐야? 이거 아. 이런 지금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심판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은 이제 한 번 된 겁니다. 국민들이 화가 딱 풀어버렸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민주당 상태가 이제 정상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마 맨날 특검에다 국정조사에다 이런 것만 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탄핵, 특검 탄핵, 국정조사, 특검 탄핵, 국정조사.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뭐 거의 이렇게 많은 서거로 왔잖아. 지난번에 니네들 뭐 했냐? 니네들 100% 가지고 뭐 했어? 아무것도 못 했잖아. 이번엔 제대로 해봐. 방송들이 또 이렇게 욕을 하거든. 예. 근데 지금 된 애들,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다 그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아서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호응에, 그 부름에 호응하지 않을 수 있어.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은 탄핵 갈 일은 없을 거다. 민주당이 아무리 미쳐서 거기까지 못 갈 거다라고 했는데 나는 탄핵까지는 당연히 못 가지. 왜냐하면 예. 탄핵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률적 헌법, 그러니까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지 이게 인용이 되는 건데 예. 오히려 그 탄핵을 하게 되면 역풍이 불어버리거든요. 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이성을 상실한 상태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 같은 것들이 그 강성들 사이에서 좀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어쩜 내가 볼 때 충분히 탄핵은 안 된다 하더라도 탄핵의 시도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충분히 그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추미애 국회의장이라면 당연히 추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회의장도 뭐 그 사람 이거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이 나중에 이제 뭐 권한을 갖잖아요. 뭐 예. 법률을 부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가지고는 뭐 아무도 남을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강성들이 지금 요구를 하게 된 걸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제어 장치가 없거든요. 브레이크가 없어서 예. 그냥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당연히 뭐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탄핵의 시도는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적어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